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실근의 부호, 그리고 이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도 불리는 그 헷갈리는 개념. 많이들 까먹어요. 방학 때 해줘도, 학기 때 한번 해줬어도, 시험 때 되면 또 까먹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요.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분리 개념 보면서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딱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요, 이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져요. 뭐 두 근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하라. 아니면 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구하라. 아니면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볼 거야.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이 실근의 부호의 개념을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 2차 방정식 보이죠? 정의를 해놨어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해놨고요. 자, 거기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우리가 이 실근의 부호 문제로서 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하라 이랬어요. 아니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는 이게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는 무조건 조건을 세 가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자, 어떤 세 가지냐?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판별식 T.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할 거예요. 무조건 세 가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의 부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판별식부터. 자, 양수라는 얘기는요, 어찌됐든 두 근이 모두 실수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쵸? 실수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요. 자, 판별식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게 중근도 어쨌든 실근이잖아요. 그렇죠?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옆에 써놓으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해라. 아니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다른 이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중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별식 조건을 어떻게 써야겠어요? 0보다 커야 한다 라고 쓰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제마다 서로 다른 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꼭 해놔야 돼요. 서로 다른 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이라고 말이 없고 그냥 두 근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다? 0 이상, 0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다르게 가야 된다. 주의해야겠죠.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 당연히 두 개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된다. 맞죠? 두 근의 곱,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다?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봐줘야 된다만 기억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음수도 결국에는 어떻다? 실수 맞잖아요. 그렇죠? 음수도 실수죠. 음수 실수여야 되니까요. 첫 번째, 판별식 반드시 0 이상이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앞에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만약에 붙어있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근의 합은 모두 음수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여야만 한다.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조건. 중요한 내용이야. 세 번째 조건은 두 근이 만약에 모두 양수 아니고요. 모두 음수여야 된다 아니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생님 또 세 가지 조건 봐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판별식이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이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이요.
세 가지를 봐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두근의 합조건 한번 볼까요? 두근의 합.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이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양수, 음수, 두근이 양수, 음수 하나씩 가지면 된다 이거일 뿐이지,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3-2여봐요. 그럼 0보다 크겠죠. 2-3이어봐요. 그럼 0보다 작겠죠. 2-2여봐요. 0이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에 있어서 얘를 파악해 줄 필요가 없죠.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근의 합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 먼저 봅시다. 이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야 된다? 확실하죠? 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된다라는 게 확실시 되죠. 그죠? 이것만 봐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왜 판별식은 봐주지 않죠?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왜 이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근의 곱 조건만 봐주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A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거기서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죠?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어떻게 되죠? A분의 C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 두근의 곱 0보다 작다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확실시 되는 건 뭐냐면 A랑 C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분의 C가 0보다 작으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한번 꺼내와 볼게요. 판별식은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돼요. 맞나요? 자, 보면은 A와 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 C는 음수예요. 그쵸? 그러면 음수인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를 곱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양수가 돼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의 수죠. 거기다가 양수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두근의 곱만 음수다 라고만 파악을 해놔도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자동으로 이 판별식이 양수가 돼요. 여기 써놨어요. 판별식이 자동으로 양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조건은 따로 봐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안에 판별식이 판별식이 양수래요. 미안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양수 맞네요. 판별식이 자동으로 그 양수가 되는 그 조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봐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는요 무조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봐주면 다 해결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 여기 써놨어요. 모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을 때는요 판별식 조건이나 두근의 합 조건은 봐준다 안 봐준다? 앞으로 봐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근의 부호 조건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요. 어떤 거? 판별식, 그리고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이렇게.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쭉쭉쭉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의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여기 보이죠?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m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어. 이제 너희들이 뭐인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보고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조건을 파악해야 된다? 판별식을 파악해야 된다. 맞죠? 근데 여기 지금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공식 쓸게요.
자, 하면은 1 빼기 m 더하기 3이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수. 일단 실수니까 0보다 크다.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두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두근의 합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여기 두근의 합 계산해보면요 2가 나와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번 조건은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요. 그쵸? 세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얼마? m 플러스 3이네요. m 플러스 3. 맞죠? m 플러스 3. 어떻게 된다? 두근의 곱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 맞죠? 자, 조건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m 빼기 0 이상 해서 조건이 뭐가 나온다? 조건이 m이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온다?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따라서 뭐가 정답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맞죠?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이 1번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번이 정답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제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값을 구해라 이랬어요. 오케이, 실근의부 문제 확인. 그러면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뭐다? 반별식이다. 알지? 두근이 모두 음수라 했으면은 음수도 실수니까 어떻게? p 빼기 4 곱하기 p 빼기 3 이게 판별식이죠. 얘가 0보다 일단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서로 다른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자, 정리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p죠. 더하기 12가 0 이상이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3p가 12 이하. 그래서 p가 4 이하. 이거 색깔을 좀 줄까요? p가 4 이하도 나왔죠. 1번 조건에서.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다? 두근의 합이다.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p죠. 근각에서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음수여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루트 p가 0보다 커야 되므로 조건 나오죠. 어떤 조건? p는 양수면 된다. 이렇게. 맞죠? 세 번째 뭐라고요? 두근의 곱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얼마? p 빼기 3이죠. 이렇게. 음수였기 때문에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p 값의 범위는 3보다 크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수직선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되죠. 0, 3, 4 해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3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네요. 맞죠? 정답은 어떻게 된다? 3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네. m이 아니라 p죠. 이렇게.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정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것이 이제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조건. 나왔네요.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조건이라고 했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일단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면은 세 번째 조건만 봐주면 됐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 두근의 곱만 봐주면 된다고요. 자, 두근의 곱이 얼마야?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k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 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네, 정답 몇 번? 엄청 쉽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맞죠? 그죠?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알려준 그 세 가지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에 대한 예제는 다 봤고요. 여기서 조금 변형된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4번 문제. 뭐라 그랬냐면요. 두 실근이 절대값은 같다 그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부호는 서로 다르다. 자,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두근의 곱만 맞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봐줄게요. 두근의 곱, 여기서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얘가 어떻다?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2k가 3보다 크고요. k는 2분의 3보다 크다 라고만 하면 정답일 것 같은데, 옆에 추가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조건만 조금 강화를 해줍시다.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값은 같다 그랬어. 근데 좀 이상하죠? 부호는 달라요. 양수, 음수야. 근데 절대값은 같아. 절대값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 두 근을 더했을 때 둘이 부호는 같은데 절대값은 같으니까 둘이 더한 게 얼마다?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조건, 어떤 거? 두 근의 합이 0이다를 추가로 봐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판별식 봐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 조건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인가요? 그렇죠?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풀어볼까요?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k 빼기 3 k 더하기 2는 0이니까 따라서 어떻다? k가 3이거나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둘 중에 맞는 건 뭐일 것 같아요? 요 범위를 참고를 반드시 해야겠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k 값은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3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변형 문제 한 문제 더 있어요. 이요.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랬고요. 뭐라 나와 있냐면 또 뭐라 했어요? 여기.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부호 다를 조건만 생각을 합시다.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a 빼기 3이고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 이거에다 이제 뒤에 추가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만 하면 돼요. 뭐라 되어 있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크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에 의한 조건을 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느냐? 이거를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근의 합 아닌가요? 4번 문제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니까 이 두 근의 합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까지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 없었으면은 이것만 봐줘야 돼. 이것만 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근의 합의 부호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판단을 해줘야죠.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겠죠? 자, 조건 봐줍시다. 어떤 거? 두 근의 합. 근각에서 관계 2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오케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완성이겠네요. 그렇죠? 얘가 a 값의 범위입니다. 잘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근의 부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지금 보면은 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0보다 클 조건, 0보다 작을 조건 뭐 이렇게도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뭐였죠?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도 불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여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아까 실근의 부호는 어떻다? 0과 두근을 비교하는 거였다. 두근이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두근 사이에 0이 껴있겠죠. 그쵸? 그런 거고, 이 근의 분리는요, 근의 위치는 두 실근과 특정 값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냥 어떤 상수값들. 그래서 그 상수값을요, 여기서 내가 P라고 할 거예요, 이제. P. 여기서 이제 문제의 등장이 이렇게 등장해요. 두근이 P보다 클 조건을 구해라. 두근이 P보다 작을 조건을 구해라.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을 구해라. 어떻게 보면 실근의 부호랑 비슷한데요. 실근의 부호에서는 두 근과 0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의 분리에서는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조건 구해라.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을 조건 구해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개념을 확장한 거라고 봅니다. 실근의 부호에서 좀 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할 조건을 세 가지를 좀 언급을 하자면 이게 원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다 미리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여기다 내가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오케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확인해야 할 조건은 세 가지인데 이 근의 위치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얘를 함수로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함수. 그래야 편해요. 내가 a가 0보다 크다고 한 이유도 함수로 놨을 때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오케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볼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아까 실근의 부호에서는 조건 세 가지를 뭘 봐줬었죠? 두근의 먼저 판별식, 그리고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이렇게 봤었었죠? 근의 분리에서는 좀 달라요. 근의 위치에서는 좀 다른데 첫 번째로는 판별식 똑같아요. 판별식. 두 번째로는 대칭축 값을 봐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함수값. 그래서 뭐 내가 알려주는 거로는 보통 한판축으로 많이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한판축 이렇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한판대로 외워라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한판축, 한판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함수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볼게요 한번.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에서요 두근은 알파 베타를 할 때 내가 뭐라 했죠? 근의 분리, 근의 위치는 함수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어떻게 배웠었죠? 는 0이라 한다면 우리가 얘를 함수로 놓으면 이거는 어떤 관계를 보는 거다? 그 2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의 위치, 분리를 묻는 모든 문제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이 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린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함수를 먼저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 자, 이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 맞죠? 확실하죠? 0보다 크다라. 그쵸?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요. 그림을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게끔 그리려면요. 일단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치? 그 두근은 여기 있을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가 더 작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요. P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찍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P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두근이 P보다 모두 클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건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두근이라 했죠.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없으면 중근을 가져도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여기에서 보이죠? 예, 이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라.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의 방정식.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요, 여기 내가 일부러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대칭축이 요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는 대칭축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얘와 얘의 정가운데에 이렇게 대칭축이 있을 거예요. 그 대칭축은 당연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얘를 대칭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렇죠?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확실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대칭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축 값은 비교를 어디랑 하는 거냐면 이 p 값이랑 하는 거, p 값이랑. 당연히 이 대칭축이 p보다 커야겠죠. 이 그림상으로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p에서의 함수값을 봅니다.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함수값은 이 p에서의 함수값.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분해 분리에 대한 이 특징 세 가지를 다 파악한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했으니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근해 분리 문제 계속 강조하지만 그림부터 먼저 그려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으려면 P가 이번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죠? 자, 첫 번째 조건. 판별식. 그냥 두근이라 했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대칭축값. 대칭축이 지금 여기 있죠. 그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세 번째. P에서의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 이거 쭉 연장해서 그리면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세 개만 봐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두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때는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봐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봐주면 돼요. 아까 실근의 부호랑 비슷해요. 어떤 거냐? 함수값만 봐주면 돼요. 자,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X축 밑에 있죠?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자, 이것만 봐주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봐봐, 여기 P가 있어요. 이걸 우리 안 그렸다고 생각하고 두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FP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봐요. X축 밑에 2차 함수 위에 점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까 fx 어떻게 그렸죠? 프린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얘랑 위치 관계를 보는 거였죠. 근데 이 2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내가 가정을 했었어요.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반드시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요 이렇게 X축 위를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이 자동으로 두 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을 안 봐줘도 된다 이거예요. 실근해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이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두근 사이에 이렇게 특정한 숫자 값이 이렇게 딱 그려지더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얘만 봐주면 됩니다. 두근 사이에 특정한 값이 들어간다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모든 문제에서 어떻다? 두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두근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른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근해 분리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일단은 얘를요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해 분리 문제인 게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x축만 딱 그려서 함수를 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뭐 봐줘야 된다고요? 한판축이요, 한판축. 판별식, 축의 방정식. 함수값! 함수값이 뭐야? 여긴 특정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써주고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뭐다? 판별식이 일단 뭐 서로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기 때문에 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세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알겠죠? 자, 빨리 해보자. 판별식은 1 빼기 k-1을 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나오는 조건은 k가 2 이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은요.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부터 구해요. 두 분의 합 얼마? 2죠,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 K값 범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 F-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자, 대입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K-1이 나와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면 K가 K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까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K가 얼마 나온다? 정수값으로는 마이너스 1, 0, 1, 2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정수값의 합은 얼마다? 2다가 되겠네요. 2가 정답입니다. 이게 두근이 모두 특정 값보다 클 조건이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라 그랬어요. 작을 때. 아, 근해 분리 문제구나 파악이 됐죠.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자, 근데 내가 아까 근해 분리 문제에서 가정하기를 지금 그 2차 함수 그리는 걸 보면 전부 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 2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여기 2차 함계수 음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게 는영이라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푼다라는 거는 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푸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나오면은 그냥 양수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근해 분리 문제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가정을 2차 함수의 그 최고차항 부호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모두 1보다 작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 3개 봐주죠. 일단 그림 그려야죠. 아래로 볼록 1이 어디 있다? 모두 1보다 작다 했으니까 1이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맞니? 자,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겠네요.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어떻다? 0보다 서로 다른 이란 얘기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빨리 계산하면요. A가 2분의 1 이하다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어떤 거? 대칭축이었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여기 두 근해합 얼마예요? 2A네요, 2A. 그래서 얘는 2분의 2A고요. 이 대칭축이 어때? 1보다는 작아야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어떤 거였죠? 함수값이었죠. 함수값. 얘를 우리가 뭘로 생각한다? fx로 생각을 하고 f1을 본다. f1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f1은 얼마? 1 빼기 2a a 제곱 2a 빼기 1 이렇게. 계산 빠르게 하면 a 제곱 다 사라지네요. 그렇죠? 맞나요?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제곱값은 당연히 0 이상의 값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맞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봅시다. 2분의 1, 0. 자, 여기가 되면 안 되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요. 여기를 경계로 왼쪽이랑 오른쪽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A가 0과 작거나 뭐라 하면 돼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라고 해주면 정답이겠네요. 0은 빼줘야 되니까요, 답에서. 그치?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근과 2보다 작은 근을 갖도록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fx로 생각을 하고 함수를 그려요.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 했으니까 당연히 2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뭐만 봐라? 함수값만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만 봐주면 된다? F2만 봐주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F2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죠. 이건 봐주면 끝나요. 제일 쉽죠? 자, F2 4 빼기 근데 식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 빼기 4m 빼기 2 더하기 2m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얼마 나온다? 계산하면 m이 3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정답이 2번이 되죠. 2번. 맞나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응? 어렵지 않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2보다 큰 근과 2보다 작은 근 두 근 사이에 사이에 2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다뤄봤고 또 변형 문제 한번 봐야겠죠? 변형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9번 문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뭐로 생각하고? 함수 fx로 생각을 하고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한 근은 마3보다 작고 그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줘야겠네 그러면 반드시. 그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죠? 한 근은 마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그려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봐준다? 함수값만 봐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함수값 두 개를 다 봐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f마3 0보다 작다. f1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를 봐주라 이 말이야. 계산해볼까요? f마3은 얼마야? 9 빼기 9 더하기 a고요. 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자, F1은 얼마야? F1은 1 더하기 3 더하기 A고요. 0보다 작다.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A는 마4보다 작다. 맞나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1번. 맞나요? 1번 같아요. 그렇죠? 됐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한번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0번 문제. 자, 보시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에 존재. 이랬어.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한 근은 1과 3 사이. 아, 이렇게 그려져야겠구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맞나요? 또 사이에 숫자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본다? 함수값만 보면 된다 이거야. 숫자 하나만 들어갔어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F-1, F1, F3의 부호를 보면 된다고요.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야겠고요.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커야겠네요. 세 가지만 봐주면 돼요. 자, 계산! F-1 1 빼기 2K 빼기 K 0보다 크다.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면은 K가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그죠? F1은 1 더하기 2K 빼기 K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뭐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F3 구해 보면 9 더하기 6K 빼기 K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얘는 빠르게 계산하면은 여기 K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위선 그리면 마이너스 5분의 9가 제일 작죠? 마이너스 1, 3분의 1 해서 얘보다 크다, 얘보다 작다, 얘보다 작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다. 됐죠? 정답 있나요? 보기에?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정답은 1번. 자, 뭐 번외로 뭐 이런 예시를 내가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을 조건 뭐 이렇게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을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함수로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가정하고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를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알파, 베타 두 근이 있을 거고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겠죠. 맞나요? 자, 이런다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 3개를 다 봐줘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부터. 얘는 0 이상이다. 서로 다른 이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 자,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변형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라고요. 자,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두 개를 다 봐줘야겠죠. f-1과 f2 둘 다. 어때?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사이에,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으면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되는데 두 근 모두 어떤 특정값과 특정값 사이에 있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니까 대칭축도 조금 복잡하게 나오고요. 함수값도 두 개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렵죠?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근의 분리 그리고 근의 위치, 실근의 부호 관련된 개념 한번 다뤄봤고요. 꼭 본인이 숙지를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맞춰서 저한테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